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Q&A, 저번 시간에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봤고, 오늘은 교회 건축을 앞둔 교회가 가장 이제 좀 궁금해하는 사항이 이제 왔는데, 교회를 건축하려면 인허가가 뭐냐, 그리고 인허가 종류들이 뭐고, 언제 이걸 해야 되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려달라. 그런 이제 요청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Q&A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 건축의 인허가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언제 인허가를 득해야 하고 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 건축을 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를 선정해서 착공계를 넣고 시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 허가를 득하기 전에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 심의입니다. 심의. 그래서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회는 5,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500평이에요. 1,500평 이상의 규모가 되면 건축 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심의. 이 건축 심의는 관할 구청에서 매달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있고, 그 건축 심의가 통과되어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건축 허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규모는 1,500평 이상의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건축 심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규모에 따라서 심의를 받는 것을 우리가 건축 심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하 영향성 심의라는 게 있어요. 지하 영향성 심의. 이거는 이제 건축 허가와 동시에 시행되는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하 2층 이상, 지하 10m 이상의 굴토를 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지하 10m를 굴착을 할 경우에는 보통 지하 2층 정도가 돼요. 2층 정도. 이 정도 규모를 건축할 경우에는 지하 소규모 지하 영향성 심의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교회를 질 경우에 우리 대지 주변에 인접 건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인접 도로가 있죠. 이 인접 건물, 인접 도로가 안전하냐, 지하 그 토목 설계가 안전하냐, 그 다음에 주변의 영향성은 안전에 괜찮느냐, 이거를 이제 심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 20m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지하 영향성 심의 이렇게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소규모 지하 영향성 심의를 이제 받게 됩니다. 지하 2층 이상을 건축할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토목에 대한 심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 구조 심의라는 게 있어요. 건축 구조 심의. 이거는 이제 언제 해당이 되냐면, 보통 보면은 본당은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이 있으면 가시선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보통 뭐 한 19m, 뭐 많으면 23m, 25m, 좀 큰 교회는 30m 이렇게 장스판이 되거든요. 근데 구조 심의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일 경우에는 구조 심의를 득하게 돼 있어요. 20m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20m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구조 심의를 안 받고 바로 건축허가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겠죠. 그래서 근데 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20m가 다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뭐 한 1500석 본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20m가 훨씬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20m 정도면은 건축 구조 심의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굴토 심의라는 게 있어요. 굴토 심의. 이것은 이제 지하 영향성 심의하고 조금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지하 영향성 심의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럼 뭐죠? 10m 이하죠. 예를 들어 뭐 8m, 9m 이렇게 굴착을 할 경우에 이제 관할 구청에서 토목의 그 굴토가 안전한가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주로 구조 토목 안전에 대한 심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경관심의라는 게 있어요. 경관심의. 경관심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건축하는 이 지역이 경관지구일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느껴야 되는데, 이 경관심의는 미관에 대한 심의라고 하시면 돼요. 주변 환경과 교외가 조화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느냐, 주변 환경과 어떠한 그 어떤 조화로운 면이 교회 외관이나 모양에 고려되어 있는가, 색채는 어떻게 잘 조화롭느냐, 주변과 건물 높이, 스카이라인은 괜찮느냐, 이제 이런 전반적인 외관과 미관에 대해서 보는 거가 경관심의입니다. 그래서 경관심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이렇게 띄면 발급을 받으시면 거기에 경관지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는 경관심의를 듣게 되고, 그 항목이 없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심의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건축심의, 그 다음에 굴토심의,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영향성 심의, 경관심의, 그 다음에 뭐 간단한 토목심의, 이제 이렇게 한 5가지 용도가 심의가 해당이 되죠. 그럼 이제 심의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건축 허가는 보통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물론 규모가 적으면 뭐 한 달 정도도 가능하죠. 근데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되면 이제 한 2달 됩니다. 그 건축 허가는 건축과에서 이렇게 보지만 소방서, 그 다음에 파출소, 그 다음에 그 에너지공단 이런 쪽에서 이제 다 검토를 해서 구청에 의견을 주면 구청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할 때 이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는 그 정도 기간과 내용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가 나면 그 다음에는 입찰을 보죠. 입찰을 봐서 건설회사를 선정하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착공을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는 이제 한 요 정도 규모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좀 커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는 한 3,000평 이상이 되고, 또 지방에서는 뭐 한 5,000평 이상이 이렇게 이제 큰 규모가 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받게 돼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수도권에서는, 특히 서울에서는 3,000평, 만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3,000평 정도 되면은 주차 대수가 뭐 거의 한 100대가 넘거든요. 그럼 이 많은 주차 대수가 우리 교회의 진출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접근할 때 병목 현상이나 차량의 막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처리됐느냐,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들어와서도 주차의 동선이나 어떤 이런 흐름이 막히지 않게 잘 됐느냐, 주차 안전에 대한 것은 잘 고려가 되어 있느냐, 이런 종합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을 교통영향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는 이제 그 평가를 하는 전문 용역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설계자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간은 한 2달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작성하는데 한 달.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면 그 관할 구청에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4분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교통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기간도 제법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허가에 하나 있는 항목이 서울시는 녹색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건축 허가와 같이 가는 개념인데,
녹색 인증이라는 걸 맡아야 되는 절차가 있다. 이거는 기억에 두셔야 되고, 이젠 경기도권에서도 녹색 인증, 뭐 에너지 이런 부분이 인허가 때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르는 도소나 어떤 에너지에 따르는 그 전문 용역 엔지니어링 회사의 계획서나 이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나 허가는 아니지만 종교시설은 모든 교회가 전부 다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허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피난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일시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피난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인허가 관계에서 굉장히 아주 까다롭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절차 순서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심의, 허가, 평가 이런 것들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 첫째는 건축심의입니다.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건축허가가 들어가죠. 건축허가가 들어갈 때 지하영향성 심의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그 다음에 경관심의가 또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건축심의, 지하영향성 심의, 경관심의는 건축허가 접수 전에 먼저 거론되어지는 인허가 항목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죠.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의가 거론되는 것이 구조심의, 굴토심의. 요 두 가지, 굴토심의, 건축심의는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들어가는 심의예요. 심의고, 교통용량평가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딱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3,000평 정도 되는 규모는 인허가 기간이 총 몇 개월이 걸리느냐?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1,500평 미만의 경우에는 심의가 거의 없죠. 심의가 거의 없습니다. 경관지구가 아닐 경우에는 1,500평 미만은 그냥 바로 허가만 내면 돼요. 그럼 한 2달에서 3달 정도면 되는데, 1,500평 이상이 되면서 지하 2층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3,000평이 넘어가서 교통영향평가부터 지하 안전영향성 평가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럼 한 1년 가요. 근데 이 기간을 건축위원회나 교회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요청해서 가보면 제가 딱 보니까 한 인허가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뭐 기공예배를 6개월 후에 기공예배 뭐 이렇게 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나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에서 저희들이 필드에서 뛰어보면 공무원들이 전부 한 반은 재택근무예요. 그럼 과거에는 한 달 정도면 처리해 줄 내용이 지금 2달 갑니다. 2달. 그래서 인허가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총 건축의 어떤 스케줄, 건축의 기간, 공사 완료까지 기간, 우리 교회가 입당 언제 할 거냐, 이런 기간에서 인허가 기간이 굉장히 큰 변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승리하세요.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건축과 함께 하십시오.